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9단어 에세이입니다. 홍성미, 류수진, 이경아, 김혜원 지음, 모모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앞뒤 다른 작가들이 들려주는 이끄는 삶에 관한 9가지 이야기인데요. 9가지 키워드는 나이, 무식, 터닝포인트, 인연, 센 척, 첫 경험, 고백, 좋아하는 것, 인생 명언입니다. 9가지 이야기 중 센 척, 이제 힘 좀 빼고 살아요 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남에게도 정의로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살아가면서 강한 것은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강한 척하는 모습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 일상 속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대하며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을 구분지어 보는 것.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응원하는 것. 미소님들도 센 척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4명의 작가가 전하는 센 척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네가 누군데? 쉽게 가려고 장꾀를 부리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쳐 더 큰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갈아입고 싶은데 아무래도 티셔츠를 벗다가 귀걸이가 옷에 걸릴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뺐다 꼈다 하기가 번거로워 그냥 주의해서 벗어보기로 하고 옷에서 머리를 빼려는 찰나 들려오는 불길한 툭 소리. 결국 옷 갈아입는 시간보다 떨어진 귀걸이 찾는 시간이 더 걸린 적이 있다든가. 소매에 보기 싫게 나와 있는 실밥 한 가닥을 발견했을 때 가위 찾기가 귀찮아 대충 끊어내려고 잡아당기다가 올이 드르륵 풀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든가. 한 번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마음먹고 대청소를 했는데 환기시킬 겸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좋아하는 음악까지 신나게 틀어놓은 다음 구석구석 지저분한 것들을 싹 다 닦아냈어요. 기분이 한결 개운했지요. 아들과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간 버리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 못 버렸던 물건들까지 에라 나 몰라라 미련 없이 종량제 봉투에 때려 넣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대청소를 끝내고 나서 가득 찬 봉투를 야무지게 묶어 현관 입구에 내놨는데 아뿔싸 미처 봉투에 넣지 못한 아들의 장난감이 발견되었어요. 순간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그냥 하나 새 것으로 꺼내어 담을까? 아니면 꽁꽁 묶인 저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 벌어진 틈 사이로 그냥 한번 쑤셔 넣어볼까? 부피가 좀 있긴 했지만 왠지 잘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귀찮은 마음에 매듭도 안 풀리는 그 종량제 봉투를 벌어진 틈 안으로 쓰레기를 꾸역꾸역 밀어 넣었어요. 그 찰나 북 하고 봉투가 찢어져 버렸고 그 사이로 쓰레기들이 우르륵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답답한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문 밖으로 튀어나가듯 쓸고 닦느라 생긴 온갖 먼지들과 머리카락, 때가 가시지 않아 버리려고 쑤셔 넣은 양말들까지 거실에 한가득 널브러져 자유롭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냥 차라리 새 봉투 하나 꺼내서 담아버릴걸. 간혹 이렇게 내가 현명하다고 믿고 하는 행동들로 인해 스스로가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걸이나 실밥이나 쓰레기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가끔은 남의 일에 오지랖을 떨다가 본의 아니게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욕을 위해 여럿이 피해를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거나 흙은 묻히고 싶지 않지만 대우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구성원 안에 있다든가 뒤에서는 욕을 하면서 앞에서는 실리를 위해 웃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거나 아무튼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보게 되면 내가 마치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는 세일러문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웃긴 사실은 실제로 나를 세일러문 또는 유관순이라 부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부당한 상황에서의 내 행동은 전부 다 정의로웠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에 있었습니다. 사실 정의라는 것은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나의 친한 친구를 욕하며 이간질하려는 제3자의 말을 무시하고 내 친구를 지키려 애를 쓰다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림을 받은 적도 있었고 모임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대신해 부당함을 내세웠다가 공공의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하필 아이가 먹는 주먹밥에서 이물질이 나와 조용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을 대하는 직원과 사장의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점의 고객 평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자 리뷰를 검색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직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업장이었습니다. 직업병이었을까요? 음식은 꽤 맛있는 곳이었기에 이 업장을 돕고 싶은 마음에 증거 사진과 직원들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 본사에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담당자는 내가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라 여겼던 건지 메시지로 달랑 무료 식사권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도움을 주고자 했던 내 행동은 정의로운 진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간 내 나름의 정의감에 얽힌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남 일 신경 끄고 나 자신이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남에게도 정의로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나는 스스로의 행동을 정의라는 포장지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다닌 것일 뿐, 그들의 말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자 귀찮기만 한 진상이자 불편한 트러블 메이커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세일러문이나 유관순이라 착각했던 그 시절 나는 그냥 오지라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 믿고 싶은 마음에 가려져 진상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살아온 지난날,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와의 차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나는 앞으로 정의롭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설픈 정의감은 그냥 어이없는 센 척일 뿐 나는 사실 뭣도 아니니까요. 인정하면 편해지는 것. 받아들이면 편해지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평소 대부분의 일에 낙천적이라 생각하며 유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완벽주의자 성향도 생긴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민했음에도 원하던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많은 신경이 쓰이고 가끔 어떤 날은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주변의 예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의 예민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많은 날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나간 일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을 못하더라도 혹은 성적이 조금 낮게 나와도 크게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타고나는 것이지라고 생각했었고 달리기 시합에서도 3등까지는 손목에 도장을 크게 찍어주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꼴등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운동신경이 없던 탓에 체육 시간의 수행평가 점수는 대체로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인 덕분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보니 욕심이 생겼고 가끔은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감 하나로만 고집을 피운 적도 있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20살이 넘어서도 나의 진로는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직장을 옮겨놓고 그 상황을 후회하기도 했으며 그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당차게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필라테스를 몇 년간 하면서 느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필라테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기도 하고 오랜 시간 하이힐을 신어서 허리에 통증과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서였습니다. 몇 달간 많은 필라테스 강사들을 만났는데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 마인드나 인성이 괜찮은 강사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사도 있었습니다.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부위에 힘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동작을 따라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회원들을 다루느냐가 그 강사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강사도 덜어 있었지요. 그렇게 하시는 동작이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원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에 센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회원은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로 돌아오면 주눅든 표정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러 온 건지 눈치를 보러 온 건지. 반면 수업 시간을 더 늘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강사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몇 개만 더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원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동작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가까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힘들면 말씀해 주세요 하는 세심한 대화 방식은 많은 신뢰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어느 한 방송에서 이효리는 민박집을 운영하였고 하루는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아닌 아이유를 보고 더 행복해하는 손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항상 주인공이었던 이효리가 뒤에 서 있는 모습은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오히려 후배들의 뒤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유를 좋아하는 세대와 자신을 좋아하는 세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언까지 해주기도 했지요. 그 모습은 굉장히 성숙한 이효리의 모습이었고 시청자들 또한 그런 솔직한 발언이 오히려 매력과 호감을 더 느끼게 해준 장면이었습니다. 역시나 최근 이효리는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정의 시간들이 있었던지라 더욱 단단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인정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손녀에게 인터넷 방송하는 법을 배워서 집에서 키운 농작물을 판매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냉담한 상사였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대해 공부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강한 것은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강한 척하는 모습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상황이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타인과 상황을 인정하고 도울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패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꾸준하게 만들어야 할 센 척입니다. 한번 거저 먹어볼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명상적 삶에 관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오랜 세월 수없이 헤맨 뒤 찾은 광맥을 깊이 파고 들어가 길고도 험난한 탐사와 채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손에 넣게 되는 것이다. 쉽게 얻어낸 결과물보다 열심히 노력했을 때의 결과값이 다르다는 내 생각을 그대로 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적당히가 어려운 걸까요? 그게 무엇이든 쉽게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절은 없습니다. 아직 해야 할 것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나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 속에 일어나는 갖가지의 일들을 대하며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을 구분지어 보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간 타협점 찾아보기, 현명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잘하는 척, 할 수 있는 척, 지금까지 해오던 센 척 말고 고단한 나를 위해 현명한 결심을 적어봅니다. 가면, 이제는 벗어도 돼. 거센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바다 자체가 강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해주는 3%의 소금입니다. 겉모습만 있는 척,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약점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큽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모습은 얼마나 진짜인가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가요? 혹시 감정까지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끔은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정 연기를 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가면 속에 나를 가둬놓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지만 스스로 괜찮은 척 억지로 토닥거리며 잠재운 적도 있었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과 세월이 지나 마주쳤을 때 상처가 다 아문 것처럼 웃음을 지어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상황이 내 인생의 가면이었습니다.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절대 울지 않는 만화 캐릭터 캔디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오픈하고 노출하는 것이 인간미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대가 아무나는 아니지만 말이지요. 강하고 곱게만 보이려 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 자신을 속이며 페르소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외면의 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에 더 집중합시다. 가짜로 만들어진 가면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강해 보이려 해도 흔들리는 눈빛 속에 숨어있는 불안감은 감춰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는 벗어도 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답게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일이니까요. 짧은 언발 레이어드 컷을 하고 바지 정장을 입은 모습도, 굵은 웨이브를 넣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도, 머리를 질끈 묶고 고무줄 바지를 입은 모습도 다 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남들의 시선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스스로 믿고 나 자신에게만 당당하면 됩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응원합니다.